네, 반갑습니다. 진해구 웅동일동, 웅동이동, 웅천동을 지역구라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에 시정 질문한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창원시는 2000년 7월 창원시 마을공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10월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창원시 마을공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창원시가 마을공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경제적 양극화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시민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보완하고 정부 주도로는 지방분권 주민자치 시대에 관치 행정만으로는 마을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활동적인 자상단체, 주민자치와 함께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창원시가 마을공제 사업을 중단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마을공제 사업을 확대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창원특례시 사업 중단이 적다는 건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창원특례시 마을공제 사업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시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치국장 심농수입니다. 예, 좋은 일로 이 앞에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주시한 일로 보게 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원시 마을공제는 무엇을 하기 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나요? 예,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과 그다음 지역 공동체 형성, 그다음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원시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마을공제가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까? 예, 마을 공동체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스스로 하는 사업으로서 활성화에 따라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영향을 주는 서로 상생관계라고 봅니다. 그렇죠. 상상관계죠. 그럼 창원시 주민자치회는 몇 년 차고 예산 배정은 시행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가요?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이 10개 사업에서 2024년도에 1개 사업이 좀 줄어드는 행보입니다. 최초에 4천만 원 가지고 주민자치 예산 배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2천만 원으로 하고 있죠. 그건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9개 사업은 시행하고 있고 주민공모 사업은 2023년도에 4천만 원으로서 11개 사업을 시행했고 2024년도에는 미리 반영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마을공제 사업이 아니고 주민자치회 예산 배정이 최초 4천만 원에서 첫 해를 제외한 나머지는 2천만 원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왜 예산을 줄였나요? 왜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예산을 마을 공동체하고 주민 참여 예산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2023년도에 마을 공동체 사업은 주민 공모 사업으로 해서 4천만 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은 2천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마을 공동체와 주민 참여 예산에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은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업, 공생, 창원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만 보면은 창원시 정책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하고 있지만은 주민자치 예산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을 했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또한 예산을 보면은 사실상에 2023년만 배정을 하고 24년, 25년 아예 지금 예산 배정이 없지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목적은 이제 주민자치 실현이라든가 지역 공동체 형성으로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도 그 사업이 이제 목적이 달성된다고 가능하다고 봐서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관의 전형적인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활성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지역 내에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지역 내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나요? 예, 마을 공동체 활성화가 되면은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마을 일을 주민 스스로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복지 증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예,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마을 공동체와 그 주민자치 쪽을 활성화시킬 그 준비와 지원을 사실 줄이고 있는 상태인가요? 저희들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주민 참여 예산과 주민자치에서 마을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으로 해서 주민 공모 사업에 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주민 참여 세제 관련돼서는 다음 질의에 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초기에 최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시민의 자발적인 자치 활동 및 자치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창원시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의 첫 2023년도에 시행할 때 명시한 내용에 거기에 중요성인 게 뭐냐면 거기 명칭은 씨앗기 공동체 활동, 아니면 초기 공동체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기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창원시가 안 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3년도에 저희들이 주민공모 사업에 씨앗기, 그다음에 활성기 이렇게 하면서 다 단계별로 다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잘했다면은 지금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의 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24년, 25년도에 마을 공동체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의 예산까지도 사실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씨앗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역량입니다. 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모든 도시, 군에서 우선적으로 한 것은 공무원 역량 강화였어요. 근데 창원시는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희들 이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려면은 주민하고 공무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24년도 올해도 찾아가는 시민자치학교라든가 이런 게 공무원하고 주민을 교육시키려 해서 금년에도 20회에서 한 80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매년 하는 거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매년 하는데 그게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공모 사업 대신에 주민 참여 예산과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행정에서 이렇게 평가한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수년간 이렇게 진행하러 왔으면 그 분석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나가고 도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민의식은 계속 해마다 상승돼 있고 더 많은 요구가 있는데 그에 부응을 못 합니다. 얘가 엉뚱하게 빠졌습니다만은 왜 공무원이 최우선적으로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냐면은 모든 마을 공동체는 초기에 공무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공무원이 집행하고 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의거해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교육은 제가 2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2번 교육으로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민자치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해서 금년에도 20회에 걸쳐 800명이 수료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주민에 대한 해마다 하는 역량 강화 교육이고요. 공무원에 대해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공무원에 대한 씨앗기 초기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상황으로 볼 때 초기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최우선에서 역량을 강화할 사람이 제가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공무원분들이
그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그 마을의 그 활동가들분과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한 내용 좀 잠깐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마을 공동체 그 사업이 9개 사업이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그저 이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지도하고 그다음에 같이 협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제가 볼 때 자치행정 과장님을 그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리 업무를 담당하셨고요. 예, 예. 혹시 과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광범위한 지역에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모범 지역을 가서 뭐 롤모델 삼아서 그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 조언을 받은 적 있습니까? 죄송스럽지만 그때 이제 7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다른 일정상 그 비교 견학은 하지 못했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이 창원시 정책입니다. 이것도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노력이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결국은 실패가 자명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문헌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인터넷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교해서 우리 시에도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은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공무원이 이 역할에 역량이 안 됐을 때는 그다음 하는 단계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창원시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했나요? 외부 전문가는 아직 영입을 안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의 역량도 안 되고 외부 전문가도 영입하지 않았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자 그 의지가 있었던 겁니까? 공무원 역량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마을 공동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개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역량이 부족해서 뭐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9개 사업이 예. 전에 해오던 사업이거나 그 주민참여 예산제로 들어온 공동체 사업이죠. 아닙니다. 이거 마을 공동체 사업 9개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청년정책 담당관,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그다음에 그 기후대입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이렇게 그 4개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마을공동체 예산을 줄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업을 그대로 단지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기본계획에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 공동체 사업 중에 그 주민공모 사업이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참여예산하고 유사한 성격이라서 주민공모 사업만 2024년부터 시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벌써 이제 그 우리 국장님의 그 마을공동체에 대한 주민 역량 강화에 대한 그 인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주민참여 예산제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유사시 생각을 합니까? 어차피 주민공모 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 예산도 주민제한 사업입니다. 제한하고 공모하고는 유사한 맥락이 있습니다. 참 뭔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그런 답변이 안 나올 건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는 그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공동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3년도와 24년도 마을공동체 형성 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 역량,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을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 추진해본 결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이 됐나요? 지금 마을 공동체 사업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개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돼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의 그 개인 생각입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4개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4개 부서에서 매년 평가를 한 내용에서 여기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이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이것은 진짜 초보자가 한 단계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의 그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가 되지 않는 이상 이 단계에는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는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 2025년도에 재정 상황 이유로 인해서 그 사업비 4천만 원을 미반영했어요. 4천만 원을 1억 원도 아니고 4천만 원을 미반할 정도로 우리 시재정이 어렵나요? 이제 그 4천만 원은 2023년도에 주민공무 사업으로 이제 편성된 내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부터는 그 주민공무 사업이 그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참여 예산하고 유사한 성격이 돼서 그래서 미반영했던 사업입니다. 재정 여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를 계속 유사하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누가 주도를 하고 누가 그 평가를 합니까? 주민참여 예산은 이제 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공모를 했죠. 이게 제안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가지고 읍면동이나 구에서 시에서 결정을 해서 주민자치에서 참여 예산 회원이 이제 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집행을 어디서 누가 하냐고요? 예산 집행은 우리가 보조를 해서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시에서 주도해서 하죠. 행정에서. 예산 동업무는 동에서 하고 시업무는 시에서 하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 예산 집행을 하려면은 그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은 그 사업 예산 쓰지를 못합니다. 그게 그 지금까지 해온 창원시의 주민자치 운영, 마을공동체 운영 사업 예산이에요. 주민공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담당 공무원의 어떤 승인 없이는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사업, 이걸 관주도로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서 네. 연대해서 하는 겁니다. 양쪽의 사업이 동일한 4천만 원고 진행했을 때 어느 쪽 사업이 성과가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의 가치는 이제 단순히 뭐 사업 주체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사업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결과, 그다음에 효과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큰 틀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돌아가면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인 그 정책사의 운영의 개념은 시 정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정책도 시민과 함께하는 게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더더욱 시민과 밀접해서 하려고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자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 정책 하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주민자치 역량, 마을공동체 역량이 강화되겠어요? 이게 그동안 수없이 이렇게 반복해 왔으면 이제 변화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향이 없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민공무 사업이라든가 주민 제한 사업은 유사한 성격입니다. 그 목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의에서는 사실 이제 창원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 잡힌 물에 따라서 이 기본계획, 창원시 기본계획을 지원할 목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목적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본계획, 창원시 기본계획 그 지원할 목적으로 연구회를 10명이 만들었어요.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진행하면서 이 연구회가 단 한 건이라도 논의한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창원시 의회에서 마을공동체 연구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이 이제 계속 그 사업을 이제 연구하고 그다음에 지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그 연구회하고 그다음에 주민공무 사업하고 이렇게 한 번도 협의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거꾸로. 하도 그 협조를 안 해서. 첫 번째 요구한 것은 1년 시행해 보니 너무나 공무원들이 추진 의지가 없고 좀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역량을 키워달고 그리고 업무 담당자를 전담자로 임명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 이걸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마을 공동체 사업이 저희들이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중에 10개 사업 중에 주민공무 사업만 이제 주민참여 예산으로 돌려놨고 9개 사업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 성숙기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그 의회에서 연구회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계획을 멈췄는데 정책을 멈췄는데 무슨
지금 마을공동체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 기본 계획에 저희들이 용역 결과 26개 사업이 우리 창원시 모델로 죽고 그 중에 9개 사업은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창원시에서 이 연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고 우리가 건의한 내용을 수용도 하지 않은 거 봐서는 뭔가 마을 공채를 유명무실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까? 없습니다. 예. 그 연구회하고 앞으로 그 마을 공동체 9개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회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그 마을공채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용역비 5천만 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연구에서 사용한 8,800만 원을 결국 낭비한 결과를 냈습니다. 이거 책임을 누가 지실 겁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용역을 2023년, 22년도에 하면서 그 26개 사업을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9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으로 인해 갖고 뭐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5개년 계획 정책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책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요. 전략적 목표와 네. 그 전술적 목표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전술적인 목표에도 해당이 안 돼요. 어떻게 목표가 없이 목적이 없이 일을 하는데 지금 그게 9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예. 창원시에서 결국은 마을공동체 그 정책을 포기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제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뭐 좀 외국에서 하고 있는 리빙 랩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있는 여러 이제 풀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주민이 참여해서 문제에 대한 게 정확하게 뭔지에 대한 그 도출하는 과정부터 문제 정의부터 해서 하나하나 그 문제를 풀어가는 뭐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어떤 사업 추진 방식은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 근데 프로젝트 해결행 중심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뭐 예산 지원에서 그치지 않게 안 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이 지원된 예산으로 일반 주민들이 역량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는 꼭 뭐 낭비만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어찌됐든 학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역량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앞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취지 자체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추진 방식에 있어서 현재 방식대로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실생활에 있는 어떤 지역의 도시 재생이라는 문제라든지 또 어제 질의 나왔던 병암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실제로 그 지역에서 풀어야 될 문제 그렇지만 명확치 않은 그런 것들을 잘 좀 발굴을 해서 그 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 함께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그 전체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러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역량도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무원들의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좀 있으면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여러 학습과 아울러서 갈등도 함께 해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한계는 또 뭐가 있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양보해야 될 게 뭔지 또 어떤 답이 있는지 이런 게 찾아가면 굉장히 사업이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창원시 마을공동체 정책은 기본적으로 그 실패한 근본 원인이 준비되지 않은 시행에 있습니다.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량 강화입니다. 예. 그래 시장님께서는 이후에 이건 단순히 마을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주민자치의 그 사업에 관련된 게 동일한 그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 이 역량과 과업을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생각하시는지. 예,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단어만 나열하고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원시청 안에도 보면 어떤 사업을 한다는데 보면 건물만 짓고 이름만 명패만 지어놨는 그런 사례가 대표적이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해서 결국은 생각하면서 계속 문제를 풀어내는 역량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대한 아까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일단 평가를 한번 해보고 거기서 개선돼야 될 게 이제 뭔지를 한번 보고 또 한번 사업을 재추진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제 그동안 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 모든 사업에 공공 건물을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거 성공할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뭐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께 질의드린 게 4가지였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이 보니까 통합적으로 답변을 다 하셨어요. 예, 뭐 지금 서양의 리빙랩이라는 걸로 해서 국내도 제법 많이 그 좀 깨어 있는 도시들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렇게 흩어져 주는 지원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로 꼭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을 뽑아서 하다 보면 굉장히 효과성도 있고 지역 분들의 어떤 역량도 많이 높아지고 또 갈등도 해결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후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이어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은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지속할 생각이십니까? 한번 내년도에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그 전반적으로 그 컨셉에 맞도록 완전 재구조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개 사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아까 예를 들어 뭐 병암도 그렇고 도시 재생 쪽이 특히 더 그런 게 더 많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어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놔둘 때는 전부 다 망하는데 이 문제 본질이 우리 지역의 문제다 뭐다는 걸 알게 되면 스스로 조금씩 포기해야 될 거, 해야 될 것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풀어내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재구조화해서 조금 프로젝트 중심으로 몇 개를 런치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뭐 질문서에 없는 내용인데 사실 내용이라서 한 가지만 조치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제 시민하고 이런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주민자치의 마을자 사업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에서 전혀 해보지 않고 시 전체적으로 모든 동에 포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전부 고루 나누어서 이래 예산만 지원하는 이런 방식을 좀 지향해야 될 것 같고요.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면서 아까 그런 대상 사업에 맞는 거를 골라내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푼다면 굉장히 재미도 있고 학습하는 거 재미도 있고 또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성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 기금을 잡을 때 설명을 할 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잡아서 전시 읍면동에 전개를 하면은 시가 영향도 안 되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몇 년 정도는 구에서 한 개 동을 시범적으로 성공시켜서 그걸 롤모델로 구별로 확산시키는 게 맞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선대가 집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 못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창원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현황, 문제점 그리고 창원시 입장과 대응 방향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창원 시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의 삶질 향상에 관련이 있는 주요한 과제입니다. 향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사업의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